이런 일이 있었다. 학창 시절에 소위 질 나쁜 녀석이 하나 있었다. A는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으며 일진 행세를 하던 놈이었다. 그놈은 반에서 최고가 가장 왜소한 편에 속했던 B라는 친구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는데, 자잘한 심부름을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돈을 빼앗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아이들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A는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데다가 B를 도왔다가 대신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B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바로 나였다. B는 나의 짝꿍이었고 우린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B는 나와 대화를 할 때 무척 행복해했다. 물론 A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놈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눈치를 줬기 때문에 반에서의 내 위치가 미묘해졌다. B와 함께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도 아니었다. 뭔가 붕 떠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B는 그것을 아주 미안해했지만 난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그 당시에 나는 친구도 거의 없었고 그저 조용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 말이다. 날이 갈수록 A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져 갔고 그만큼 B도 점점 수척해져 갔다. 그런 B의 상태가 걱정될 무렵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등교를 해보니 B의 등에 무언가 엎여 있었다. 그것은 검은 오물을 뒤집어 쓴 작은 사람 형체였는데 까맣고 끈적거리며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가느다란 팔과 다리로 뒤에서 B의 몸을 꽉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기가 엎여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것의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엔 B보다도 훨씬 커져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아주 서서히 조금씩 B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B의 다리를 시작으로 양팔, 허리와 가슴, 그리고 그것이 B의 얼굴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잠식했을 때 난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주 조심스레 B에게 그 검은 형체에 대해 물어보았다.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B는 굉장히 놀라면서도 힘없이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B는 A에게는 절대 비밀이라며 쉿 하고 손가락을 입에다 가져다 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야, 빨리 가서 빵 좀 사온나? 잔돈 남겨오고. 늘 그랬듯이 A는 B를 괴롭혔고 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평소라면 순순히 매점으로 갔을 B가 그날은 조금 달랐다. 어이, 내 말 안 들려? 오늘은 안 된다. 돈이 없다. 뭐라고? 그 말과 동시에 A가 B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 내가 간식 살 돈은 항상 들고 다니라고 했잖아. 건방진 새끼가 씨. A는 끝까지 궁시렁거리며 주머니에서 자신의 돈을 꺼내어 B에게 냅다 던져버렸다. 그런데 B가 돈을 줍더니 뜻모를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 네가 사는 거지? 뭐? 네가 돈 내고 나한테서 사는 거지? 야, 아침부터 뭐 잘못 처먹었냐? 아까부터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A는 또다시 B의 머리를 몇 대 더 때렸고 빨리 사오라며 마구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돈을 받아든 B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매점으로 뛰어가는 것이다. A를 포함한 모두가 영문을 몰라 했지만 난 분명히 보았다. B의 등에 붙어있던 검은 형체의 덩어리들이 스멀스멀 A에게로 옮겨가더니 B에게 그랬던 것처럼 A의 몸을
점점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다음 날 B는 학교에 오지 못했다. B는 자신의 방에서 자살을 했고 그 소식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A에게로 쏠렸다. B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A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A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그저 평온하고 조용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은 A가 B의 자살로 인해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느끼는 거라 수군거렸지만 내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다. A는 검은 형체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것이 A의 몸을 차지하고 A의 진짜 영혼을 밀어내어 버린 것 같았다. A의 영혼은 검은 형체의 등 뒤에 붙잡혀서 마구 발버둥을 쳤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지 연신 고함을 내질렀다. 그러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A가 간절한 얼굴로 어떤 말을 했지만 난 그걸 못 본 척 무시해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학년이 올라가면서 A와는 다른 반이 되었다. 그 후로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난 최근에 나갔던 동창회에서 수십 년 만에 A를 다시 볼 수가 있었다. A는 잘나가는 사업가가 돼 있었고 친구들은 A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무척 놀라워했다. 하지만 A는 여전히 그 새까만 덩어리에 잠식되어 있었고 진짜 영혼은 붙잡혀 있는 상태였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A의 진짜 영혼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멍한 얼굴로 어떤 말을 중얼거리고만 있었다. A는 처음에 봤던 그 모습처럼 도와달라고 마구 발버둥 치지도 않았다. 그저 흐리멍텅한 눈으로 나를 바라만 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동창회를 마치고 택시를 잡아탄 후 목적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A가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렸다. 잔뜩 긴장하며 창문을 내려보니 검은 형체가 악취가 진동하는 액체를 뚝뚝 떨어뜨리며 손가락을 들어 쉿 하고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두 번 다시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다. 동창회에서 A와 아니 정확히는 그 검은 형체와 악수를 나눈 친구들 모두 까만 덩어리를 조금씩 옮겨받았던 것이다. 아마도 B는 A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방관하기만 했던 우리를 A보다 더 원망하고 증오했을지도 모르지. 그것이 나에게도 두어 번 악수를 청해왔다. 다른 때와는 달리 검은 오물이 없는 깨끗한 맨손이었지만 난 그 손을 절대로 잡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들과 악수하는 것을 만류하지도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지독한 방관자였던 것이다. 예전에 심령 스팟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 담력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위험한 장난을 친 어린 아이처럼 몹시 상기되어 있었지. 한눈에 봐도 그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야. 짓궂게도 그런 사람들을 놀려주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계산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얼굴로 말을 걸곤 했지. 저 혹시 그곳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대부분 놀람 반 기쁨 반으로 어떻게 알았냐고 대답을 하지. 나는 그들이 산 물건에 젓가락 같은 것을 넣으면서 꼭 이렇게 말했어. 인원수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실제 인원수보다 하나를 더 넣는 거야. 그러면 다들 기겁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꽤 재미있었거든. 그날도 4명의 남녀 일행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어. 딱 봐도 담력 체험을 하러 온 것 같은 그들에게 난 여느 때처럼 장난을 친다고 나무젓가락 5개를 집어넣었지. 그런데
저기 죄송한데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나에게 젓가락 2개를 돌려주는 거야. 뭐지 하고 가게 안을 둘러보니 놀랍게도 손님은 3명뿐이었어. 난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에 계산을 마쳤어. 손님들이 차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지만 확실히 차에는 3사람이 타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어.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제발 갈 때는 제대로 데리고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